안녕하십니까, 찐농입니다. 26년 2월 28일, 오늘은 오해와 진실 2편 고구마에 심이 박혔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찐농의 구호. 철저한 토양 관리 없이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농사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토양 관리가 기본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집은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어느 집은 농사가 어렵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토양 관리 때문입니다. 식물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를 했고 산불이 지나가고 제일 먼저 자란 게 고사리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지나가고 맨 먼저 출현한 것은 쑥이라는 식물입니다. 화학비료가 개발되기 전에도 식물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물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제대로 재배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고구마에 심이 박혔네요. 예전에는 고구마를 쪄서 먹게 되면은 심이라는 걸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고구마는 그래도 이 심이 거의 없는데, 그렇지만 10개 중에 8, 9개는 지금 심이 너무 많이 박혀서 고구마 먹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하다. 고구마에 심이 너무 많아 먹기 불편하다.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이 화학비료 남용으로 인해서 뿌리틀이 삼투압에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뿌리틀이 손상이 되면은 양분과 수분을 적절하게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질소 위주의 양분만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과 유기산에 의해서 이렇게 고구마에 심이 많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염류십적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식물 조직의 양분 농도와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이 표에 보시다시피 세로축은 수량을, 가로축은 식물 조직의 양분 농도를 의미합니다. 비료를 없을 때 주게 되면 이렇게 수량이 늘어나고 더 이상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들, 최적의 범위, 가행 소비를 거쳐 그 구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수량이 떨어지는 독성 범위에 접어든다는 것이죠. 그럼 비료를 우리가 얼마나 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기준점은 비료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간행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살포합니다. 내가 농약을 치고 있는데 병해충이 방제가 된다. 그러면은 최적 범위 가행 소비 이 범위 안에서 비료를 사용하고 계신 거고, 근데 농약을 쳐도 병해충이 발생한다. 그러면 독성 범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사용량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줄여서 사용한다는 표현을 일부에서 많이 쓰시면서도 절대로 비료는 화학비료가 가할 때는 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쓰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쓰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뿌렸던 비료는 토양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비라든가 이렇게 쉽게 날아가는 양이 전혀 없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밭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밭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비료는 불용성이 된다 그러면 참 좋은데 불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식물에 뿌리털이 있으면 이 뿌리털이 그놈을 녹아서 묻게 되기 때문에 불용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성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비료를 절대로 뿌리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 독성 범위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셔야 되고, 염류집적으로 인해서 병해충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물 생리학에서 이미 규명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나온 병리학이나 해충학, 생리학 장애를 이제 논하는 과정에서 작물 생리와 좀 다른 결의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받아들이는 부분이지, 그 이전에 작물 생리학에서는 왜 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의 염류집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쓰지 말아야 될 자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석회가 되겠습니다. 석회. 영어로 표기하면 칼슘. 칼슘. 이게 뭐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묘를 만듭니다. 묘. 묘를 만들거든요. 여기에 뭘 뿌리시냐? 석회를 뿌리십니다. 석회. 왜 뿌리신다고 해? 나무 뿌리 두르지 말라고 우리가 석회를 뿌립니다. 자, 산성을 중성화로 바꾸느냐는 이 pH를 논할 때에 계량제로서의 석회를 의미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토양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pH 조정이 중요하냐 뿌리의 발육이 중요한 부분을 따졌을 경우에는 뿌리에 해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석회를 뿌리지 않는다고 석회를 뿌린 것과 pH에 조정되는 그 크기는 당연히는 클지 모르는데 석회를 쓰지 않아도 뿌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함으로 다른 자재들을 선물해 가지고 충분히 pH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료가 많은 부분에서는 화학 비료를 쓰시면 안 됩니다. 화학 비료를 안 쓰셔도 기존에 있는 밭에 있던 비료를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비료라는 것은 뭐 질소현상 가리를 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미량 요소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쓰나 안 쓰나 시간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다들 느끼십니다.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면 듣지 않습니다. 다 식물의 뿌리털이 건강할 때 양분과 수분은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뿌리털이 손상이 되면 식물은 질소 위주의 편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이번 시간에는 이 복숭아의 심이 바뀌었네 이야기하는데 복숭아 심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단호박을 요즘 샀는데 어떻습니까? 쪼개보면 안에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비료 가다에 의해서 이제 뿌리털 손상이 되니까 질소 위주의 흡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될 자재 대표적으로 석회 고토비료도 석회비료입니다. 칼슘비료도 석회비료고 석회는 한자식 표현이고 칼슘은 한문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안 쓰면 어떠냐? 해보시면 표시 납니다. 근데 비료가 워낙 많아서 그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날 뿐이지 비료를 지금 제가 유기농이나 간행 재배로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뭐 8년, 10년 해보지만서도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요즘은 비료를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도 10년을 비료를 안 썼는데도 비료 가다해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런 방송들이 나왔습니다. 기농해가지고 한 10년을 비료를 안 쓰고 좋은 탭이 만들어야 하니까 한 10년이 지나니까 농사가 되더라. 근데 그 방송 나온 지도 한 10여 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그런 방송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엔 못 납니다. 제가 지금 유기농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갈래보고 지금 그 간행농사 어려우신 분들도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갈래보지만서도 아직도 이분들은 어렵습니다. 나무가 죽어나가니까 수익이 아직도 이 흑자 누적된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자재들 석회라든가 석회고 오토 종류 칼슘 비료를 우선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꼭 넣어야 될 자료는 뭐냐? 우리 볏짚이나 또는 수피 요런 섬유질, 세포병 물질을 이어주시는 게 요놈들이 토양 내 들어가서 섞고 나서 요놈들이 부식산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요놈들이 화학 비료를 잡아주기 때문에 염류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볏짚이나 수피를 넣고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넣지 않으면서 뭘 넣어야 된다? 퇴비나 유박을 넣으시면서 첫 번째 넣으실 수 있으면 볏짚, 수피 종류, 그 다음에 퇴비라든가 유박 종류. 지금 성주 선남면에 가보시면은 선남면이 성주 참외 그 연작장애가 많이 나오지만서도 이 지역이 제일 피해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소고름에다가 수피를 넣어서 퇴비를 3년 동안 띄우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염류장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고 참외 농사의 연작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권합니다. 신강토 그래뮈이라는 제품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따로 동영상이 유튜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양 관리 부분을 이제 비료라든가 사용할 자재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자재를 쓰고 나서부터는 식물을 땅에 뭐 정식을 고구마 같은 경우 정식이 되겠죠. 순을 이용한 순을 식재를 하고 나서부터는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강화합성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강화합성이 안 되거든요. 강화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뿌리 부분에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엽록소에서 빛을 받아서 강화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결과로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1차 생산물입니다. 강화합성을 의한 1차 생산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당을 가지고 포도당을 식물이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호흡을 해서 다시 산소를 뱉어내고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함으로써 CO2를 뱉어내고 이 CO2가 다시 강합성의 원료가 돼가지고 강합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 강합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강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표현 중에서 잘못된 표현이 뭐냐면은 이 가물 때 당도가 올라간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가물 때 당도는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올라갈 뿐이지 가물 상태에서 우리가 복숭아를 먹어보면은 단맛이 나지 않고 떫은 맛이 납니다. 떫은 맛이 납니다. 왜? 강합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이라는 것은 강합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토양 내 염류 농도를 상대적으로 낮춰줍니다. 왜? 설탕이 있는 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겠습니까? 설탕의 농도가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분 공급을 말씀드리다 보면 물이 찌는 것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찐다는 것은 토양 입단화가 파괴되어서 물이 토양 내로 흡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제 흔히 보실 수 있는 증상입니다. 여기에 갈반병이 오면은 이 물진 자리에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왜? 물이 찐다는 자리는 그 자리에 땅이 제일 좋지 않기 때문에 갈반병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갈반병이 나타나니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비료 결핍이라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요소를 뿌립니다. 그러면 갈반병 온 걸 보고 요소를 뿌리고 보름 정도 지나면 탄저병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해? 보름 전에 요소를 뿌린 것이 탄저병이 발생한다. 원인은 뭐다? 요소 비료를 뿌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린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뿌리고 나서 열흘에서 한 20일 사이에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는 게 비료 때문인 겁니다. 또 물이 없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물어서. 자, 그리고 또 한 개 아셔야 될 게 수해가 나면 충분하게 물이 공급된 게 아니냐. 예, 물이라는 부분만 봤을 때는 맞는데 수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 흙탕물, 뻘물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 뻘물은 뭐가 있냐면 미세한 흙가루가
포함이 되어서 요놈들이 세포를 구멍을 맞습니다. 뿌리하고 지상부에 침수된 부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숨을 쉬어야 될 이 부분들이 흙으로 막혀지니까 거기에 대한 독성도 있고 숨을 쉬지 못하니까 부패가 일어나고 말라서 죽게 되는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심이 많다. 복숭아를 먹는데 요즘 심이 많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원인이 뭐다? 화학비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뿌리털이 손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질소 위주의 흡수만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 독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에 의해서 가지고 심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충분한 수분 관리를 해주셔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거. 심 없는 맛있는 웃음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제값받는 고구마 생산으로 농민에게 웃음을 주는 세상이 하루빨리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